싫어요. 눈물은 흘릴 만큼 흘렸습니다. 이젠 움직일 시간입니다. 저 방도 비었고 자세한 건 모르지만 지 구할 때까지만 여기서 지내면 어때요? 갈 곳도 없는데 우리 가족 위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정립이라며. 모르는 사람이 한 집에서 지낸다는데 좋겠어요? 도희가 보낸 손님인지도 몰라. 강세리의 체포는 YL 그룹과 그 인물들을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오랜 시간 그녀의 야망과 함께 걸어온 황기찬은 체포 소식을 접한 순간 속으로 얼어붙습니다. 회장실에 같이 있던 강세리 경찰들이 들어와 바로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강세리가 체포되어 가자마자 회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싸늘하게 굳어버립니다. 그의 손에 들린 커피잔은 부서질 듯 흔들렸고 이를 본 주변 인물들은 눈치를 보며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체포 장면은 SNS와 주요 뉴스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고 세리가 연루된 혐의에 대한 추측이 온갖 루머로 확산됩니다. 어떻게 폭로할지 궁금하지? 내 아빠가 앉은 자리에 당신 같은 쓰레기가 앉아선 안 돼. 기대해. 심지어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을 보이며 YL그룹의 주가는 급락, 투자자들의 항해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하죠. 회장이라는 권력의 상징이던 황기찬의 이름 석자는 이제 위태로운 무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지만 언론의 시선은 냉정했고 오히려 세리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만 더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맙니다. 내부 이사회에서는 세리의 체포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YL그룹 내부 권력 구조와 관련된 깊은 부패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세리 씨가 회장과 함께 작성한 자문, 계약서가 있답니다라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은 곧 황기찬에게 칼날로 돌아오게 되죠. 게다가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세리는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냅니다. 나만 잘못한 게 아니야. 이 모든 계획은 나 혼자 꾸민 일이 아니었어. 그 말은 곧장 언론에 흘러들어갔고 황기찬은 더욱더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심지어 세리는 조사 중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요구하며 자신이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암시합니다. 그녀가 언급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지만 대중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황 회장을 향하게 됩니다. 결국 YL의 주주들조차 집단 소송을 검토하며 세리의 체포는 단순한 사법적 사건을 넘어서 기업 전체를 흔드는 도화선이 되고 마는 것이죠. 황기찬은 이제 체포된 동맹자에 의해 배신당할 위기에 놓였고 회장이라는 자리는 더 이상 그에게 명예도 안전도 아닌 무거운 족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정적과 불안만이 깊어지는 밤. 그 밤은 그의 몰락의 서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세리의 체포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닌 권력을 둘러싼 복잡한 이권 다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녀의 진술 하나하나가 기찬에게 결정적인 위협으로 작용합니다. 이때부터 세리는 기찬을 향한 신뢰를 거두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독자 노선을 모색할지도 모릅니다. 우린 같은 배에 탔다고 그 배 이미 가라앉고 있어. 세리 체포로 인해 YL 그룹은 전례 없는 혼돈에 휩싸입니다. 황기찬은 회장직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 불가능한 지경에 이릅니다. 이사회 내부에서는 급격히 냉랭한 분위기가 흐르고 그동안 그를 지지했던 강미란조차 눈빛이 달라집니다. 회의실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이하나 없이 침묵 속에서 의심의 시선만이 무겁게 떠돕니다. 정윤희가 확보한 세리와 기찬의 이메일 내역과 통화, 녹음 파일은 언론사에 흘러들어가며 대대적인 보도가 이어집니다. YL그룹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에 막대한 타격이 발생하고 제인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강제 입원, 약물 투여, 친권, 박탈 공작 등 세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기찬은 사면초가에 빠집니다. 기찬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시도하지만 이미 내부 직원들 중 일부는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한 직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기찬은 점점 고립되고 그의 주변에는 더 이상 충성심을 가진 이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급기야 그는 전직 법무팀장을 비밀리에 만나 세리의 체포는 회사와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입장문을 작성하지만 이는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입장문이 나온 당일 세리가 경찰 조사에서 제출한 USB 속 파일에는 YL 회장, 승인하에 처리됨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기찬은 사무실 안에서도 외톨이가 됩니다. 커피를 타주는 비서마저 무표정한 얼굴로 나가고 정적만이 남은 공간에서 그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립니다. 언론에서는 사상 최악의 기업 스캔들, YL 회장 연인의 배신으로 추락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결국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게 됩니다. 정관 개정을 통해 회장직 임기를 연장하려는 시도까지 하며 마지막 발악을 해보지만 이미 주주들의 신뢰는 무너진 상태. 도민준과 정윤희 그리고 제인의 법적 공세는 한치의 틈도 없이 조여옵니다. 황기찬 그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몰락하는 권력의 상징일 뿐입니다. 강제인은 도윤, 정윤희와 본격적인 공조체제로 돌입합니다. 정신병원 불법 감금, 수면제 투약, 친권 박탈 조작 등 명확한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주체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도윤은 의사로서 제인의 정신과 신체 상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정윤희는 그녀의 사회적 신뢰도와 과거의 인연을 바탕으로 주요 인물
인물들을 연결하는 조력자 역할을 자처합니다. 두 사람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실 규명을 위한 퍼즐을 맞춰가며 제인의 억울한 사연을 세상에 알릴 준비를 본격화하죠.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기자회견 준비였습니다. 제인은 눈물로 얼룩진 과거를 딛고 마침내 대중 앞에 설 것을 결심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입원당했고 그로 인해 어떤 인권 침해를 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증언 원고를 작성합니다. 도윤은 그에 대한 의학적 사실을 보완하고 정윤희는 언론과 시민단체에 연락을 취해 기자회견 장소와 일정까지 마련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황기찬과 세리가 은밀하게 주고받은 이메일 통화 녹음, 약물 지시 문서 등의 물증을 정리하여 법적 대응을 위한 서류로 정리합니다. 특히 제인의 친권을 박탈하기 위해 조작된 정신감정 소견서는 의사단의 공식 감정 결과와 배치되어 향후 재판에서 유효한 반박 증거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여론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론은 세리 체포 이후 제인의 사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일부 진보 성향의 매체는 그녀를 현대판 마녀 사냥의 피해자라고 규정하며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다루고 있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제인의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며 정의로운 복수라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침내 기자회견 당일 수많은 플래시 세례 속에 제인이 정장 차림으로 등장합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고 한자 한자 진실을 토해냅니다. 그동안 침묵했던 이유, 억울하게 갇혔던 정신병원 생활, 그리고 아들을 다시 만나기 위한 싸움. 모든 것이 담긴 이 기자회견은 단지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 한 여성이 사회적 낙인을 벗고 스스로를 회복해가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습니다. 기자회견 말미 제인은 미리 준비한 USB를 꺼내며 말합니다. 이 안에는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 이제 판단해주세요.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녀가 다시 세상과 맞서는 선언이었고 YL그룹과 황기찬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미라는 드디어 자신의 결정이 어린 은호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깊이 자각하고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조카의 눈빛을 떠올리며 괴로움에 휩싸입니다. 아이를 위한다며 선택했던 행동들이 결국 가장 아픈 기억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그녀는 스스로에게 큰 실망을 느낍니다. 강규철이 생전에 아이들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떠올리며 미라는 제인에게 행한 냉정했던 결정들을 되짚어봅니다. 그녀는 곧장 변호사를 찾아가 조카 은호를 위한 법적 신뢰인으로 강제인을 재지정하는 방법을 묻습니다. 법적으로 한 번 손을 뗀 보호자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에 망설이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단호합니다. 더 늦기 전에 아이들에게 사과해야 해요. 제가 어른이니까요. 이와 동시에 주주총회에서 다시금표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며 강미란의 표는 자연스레 캐스팅 보트로 부상합니다. 이전까지는 YL의 안정을 이유로 황기찬을 지지했던 그녀였지만 그에게서 감추고 있던 잔인한 본 모습을 직접 목격한 이후로 그녀의 마음은 점차 제인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어른들의 이익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해요. 그녀의 결단은 단순한 의사표현을 넘어서 YL그룹의 향방을 뒤흔들 큰 변수가 됩니다. 미라는 조용히 제인을 찾아가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 제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다신 외롭게 하지 않을게. 은호도 너도. 이 한마디가 주주총회 전날 제인에게 큰 힘이 되어주며 또 한 번 회장의 자리를 놓고 펼쳐질 싸움에 불을 붙입니다. 은호는 계속해서 엄마 곁을 맴돌며 묵묵히 힘이 되어줍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이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엄마를 걱정하며 언제나 손을 놓지 않으려 애쓰는 은호는 그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엄마의 큰 지지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수면제 약통을 건넨 데 이어 과거 셀이나 기찬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자신이 목격했던 집안의 이상한 낌새들을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말합니다. 어른들은 쉽게 흘려들을 수 있는 그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제인의 전략에 있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은호가 이야기한 세리 이모가 아빠 몰래 약을 바꿨어라는 증언은 정윤이와 도윤의 귀를 번쩍 뜨이게 만들고 도윤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병원과 약국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바뀐 약의 유통 경로와 시기가 드러나게 되고 세리의 범행을 뒷받침할 중요한 증거로 떠오릅니다. 한편 법적으로 어린아이의 진술이 어느 정도까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제인의 변호사팀은 치열한 논의를 벌이며 심리학 전문가의 협조하에 은호의 발언이 신뢰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합니다. 은호는 단순히 엄마를 위해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만 그의 순수한 마음은 사건 해결의 열쇠로 작용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법정에서도 그의 진술은 어린아이의 눈으로 본 진실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띠며 배심원과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은호의 존재는 결국 제인의 복수를 넘어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피소드 말미 제인은 검정 정장을 차려입고 YL그룹 로비에 천천히 발을 들입니다. 단단히 결심한 눈빛, 차분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은 그녀가 오늘 이곳에 평범한 방문객으로 온 것이 아님을 단번에 알 수 있게 하죠. 로비 한쪽에 진을 치고 있던 기자들은 그녀를 발견하자마자 일제히 몰려듭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마이크가 그녀의 입을 향해 뻗쳐옵니다.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 친권 박탈, 사실인가요? 쏟아지는 질문에도 제인은 흔들림 없이 손에 쥔 USB를 꺼내 보입니다. 이 안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도요.
단 한 줄 그러나 그 한마디는 전율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단순한 자료 전달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향한 폭로의 시작이자 반격의 신호탄이었기 때문이죠. 제이는 준비된 연설문을 꺼내들고 기자들 앞에서 조용히 입을 엽니다. 저는 강재인입니다. 아내였고 엄마였으며 한 기업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달간 저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어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모든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USB 안에는 황기찬이 서명한 허위 정신감정 동의서, 세리와 나눈 약물 교체 계획 문건,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 등 한치의 오차 없이 정리된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USB 복사본을 주요 언론사에 배포하고 시민단체와 공조하여 법적 소송까지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피해자의 귀환이 아닙니다. 그건 억울함을 넘어선 정의의 선언이자 YL 그룹 내부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기 위한 칼날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여인은 이미 이전의 강재인이 아닙니다. 여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이 순간 진짜 여왕의 귀환이 시작됩니다. 여왕의 집 25회 가짜 왕관은 벗겨지고 진짜 여왕의 귀환이 시작된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